형산강 수은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면허시험장 운영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포스코의 부생가스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알고 보니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경북도의회에서 시군의원 3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산강 수은 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면허 시험장 운영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은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않은 채 보여주기식 수변 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 수은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 조종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레저기구가 형산강 바닥의 중금속 오염을 추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수심이 얕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물의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밑에 퇴적물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얕으면. 제 옆으로 보이는 다리 및 구무천 합류 지점은 지난해 기준치의 2,000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곳이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은 오염 사태 2년이 다 되도록 포항시가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섣불리 수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과 민관협의회도 환경대책과 모순되는 수상 면허 시험장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포항시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염이 위로 올라올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안전하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는 포항시가 면허시험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형산강 어민들의 어업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수은 문제로 어민들의 조업까지 막아왔던 포항시가 정작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제멋대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하청 정령 허가를 포항시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선을 설치한다든가 시험장 위치를 상류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질 문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수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포항시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수상 면허 첫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 계획서도 현실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요. 포항시와 울산시가 공동 사업으로 포항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조사 용역을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포스코는 현실을 모르는 계획이라는 반응입니다. 이 용역비로 예산 8천만 원을 썼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와 울산시가 해오름 동맹 공동사업으로 1년간 추진한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입니다. 울산 석유화학업체들은 모자라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비싼 값에 사서 쓰고 있는데 포항제철소에서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부생가스를 단순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유가가 오를 경우 적정 가격에 울산에 판매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겁니다. 용역을 맡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70km에 이르는 공급 배관과 수소 정제시설 설치에만 1,100억 원의 투자비가 든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두 지역 간의 장밋빛 상생 사업으로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포스코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생가스와 LNG를 86대 14의 비율로 자가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외부에 판매하면 부족한 LNG나 전기를 구매해야 되고 이럴 경우 설비를 포함해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용역조사 초기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용역팀에 관련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팀은 보고서에 실은 포항제철소의 부생가스 현황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그거 다 거의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 본사까지도 찾아가서 임원들을 만나가지고도 미팅을 또 한두 시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포스코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역팀은 지난 1년간 2차례 이상 중간 보고회를 열었지만 포항시와 울산시의 그 누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입장은 최종 보고서에조차 실리지 않았고 검토해 볼 만한 사업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8천만 원, 울산시가 5,600만 원, 포항시가 2,400만 원의 예산을 분담했습니다. 울산에서 우리한테 먼저 제의가 들어왔어. 뭐 현실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서 우리가 돈을 더 댈게. 그 포항시에서 그러면 조금 돼가지고 해오름 동맹의 지지도 살리고. 탁상 행정에서 시작된 용역이 현장 사정을 외면한 채 진행되면서 사실상 쓸모없게 됐지만 투입된 예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역의 특별 재생을 돕는 사업 60건을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 재생 사업 발굴에 포항시 31개 부서가 60건의 사업을 제안했는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 테마파크, 지진안전공원 건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 등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된 각 부처의 핵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흥해 지역을 재건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 4인 선거구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경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경북도의회 선거구 심의 결과 오히려 있던 3인 선거구까지 2인 선거구로 대폭 쪼개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안이 처리될 경북도의회 앞.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장당 도의원은 물러나라! 해당 상임위원회 앞에서도 3, 4인 선거구를 늘리라는 군소정당의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지역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합니다.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조례안으로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있던 3인 선거구까지 2인으로 쪼개는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3인 선거구인 2인 선거구로 변경하면서 당론이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싹쓸이를 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축소하는. 참석 의원 39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30명이 찬성표를 던져 수정안은 가결됐습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4인 선거구 1개는 그대로지만 3인 선거구는 45개에서 35개로 줄고 대신 2인은 54개에서 69개로 늘어 총 선거구는 102개에서 105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동과 영주는 현행대로, 경주, 고령, 포항은 있던 3인 선거구도 2인으로 대폭 후퇴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에게 선거구 쪼개기 지시를 내렸다며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선거구 조례안 심의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면서 다시 한번 일당 독점 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동궁과 월지 인근에 대한 발굴 조사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7년 이 일대에 대한 중장기 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부터 발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세식 화장실 유구를 발견하는 등 지금까지 대형 건물지와 배수로 등을 확인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만든 동궁과 월지에 대해서는 경주 고적발굴조사단이 지난 1975년 처음으로 조사를 해 3만여 점의 유물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방문객 숫자 부풀리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역 축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칠애보단 내실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축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덕을 대표하는 대게축제는 올해부터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차분해집니다.
우선 강구항 전역에서 진행하던 행사 장소를 해파랑 공원으로 한정하고 외지 잡상인들의 영업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덕 지역 9개 읍면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풍물 공연을 하고 관광객 안내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발전시키면 한 번 오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대기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변형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는 더 늘어납니다. 대게 경매와 대게 낚시 등 기존의 인기 체험 행사에다 대게 찾기 스쿠버 대회와 어린이 영덕 대게 역사 투어 등 새로운 체험거리가 추가됩니다. 축제 홍보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강남역 등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뛰어넘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 열렸던 영덕 영해 3.18 독립만세 문화제도 체험형 축제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는 17일 저녁 영덕 영해시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횃불을 들고 행렬에 합류해 영해 시내를 돌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심어주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준비를 하여 영예를 대표하고 3.1 운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규모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축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그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축제. 지역 축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송도 솔밭에 휴식과 산림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숲이 완공됐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 산림청으로부터 52억 원을 지원받아 송림 20만 헥타르의 생육이 저조한 수목을 솎아내고 무단 경작과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는 등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효자동에서 대흥동 옛 포항역까지 폐철도에 진행하고 있는 그린웨이 도심숲 조성 사업은 오는 5월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될 예정입니다. 중자준이 방패장을 운영하는 원자력 환경공단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근로자 대표단은 공단 측이 비정규직 86명을 1차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13명만 제외해 합의 내용을 위배하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13명은 청년 선호 일자리로 공개 채용할 방침으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점을 부여해 공개 경쟁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앞으로 노사 간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에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포항은 3월 중순의 아침 기온으로는 194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는 내일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아침에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포항이 13도 등 전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이 18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0도, 한낮에는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 앞바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 동해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린 봄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땅을 적시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